안녕하십니까. 뷰티렐라TV의 은하수 아빠 조원장입니다. 오늘은 라벨라의 중점 치료 중에 하나인 쌍꺼풀 수술 흉터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그 중에서도 토한 증상이 동반된 내용에 대해서도 같이 언급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쌍꺼풀 흉터 치료를 하고 있는 병원들이 아주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쌍꺼풀 흉터를 수술적으로만 치료하는 병원도 있고, 레이저만으로도 열심히 치료하고 있는 병원이 있고, 주사로 하는 그런 병원도 있고, 다양한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쌍꺼풀 흉터 치료에 대해서는 치료하는 선생님들마다의 경험과 노하우가 있을 테니까 어떤 것이 맞다, 어떤 것이 틀리다 이런 거는 논외로 하고, 저희 병원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벨라에서는 쌍꺼풀 흉터 치료를 어떻게 하시나요? 저희 병원은 쌍꺼풀 수술을 실제로 시행을 하고 있고, 쌍꺼풀 재수술을 시행을 하고 있고, 쌍꺼풀 흉터 레이저 치료를 시행을 또 하고 있고, 수술과 시술을 종합적으로 치료를 하고 있는 병원이기 때문에 보는 시각이 넓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쌍꺼풀 흉터 치료를 수술로 접근할 뿐인지 레이저로 접근할 뿐인지 나눠서 보게 되는데,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은 헛걸음을 하지 않아야 되니까 사진을 먼저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진으로 봐서 수술해야 될 상황인지 아니면 비수술적으로도 접근이 가능한 분인지 사진을 보면 좀 어느 정도 길을 갖다 나눠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수술을 해야 될 분인데 난이도가 아주 되게 어려운 분이고 저희의 능력을 벗어난 그런 영역이다라고 하면 저희보다 훨씬 더 수술을 잘하는 그런 선생님들께 의뢰를 하거나 그 병원을 이제 소개를 해드리기도 합니다. 보통 어떤 분들에게 비수술적 치료가 필요할까요? 더 이상 수술을 하는 게 의미가 없고 수술을 할수록 더 나빠질 것 같은 분, 그런 분들은 이제 비수술적 치료를 권유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보게 되면 만약에 한 10분이 상담을 한다 그러면은 재수술을 해야 될 분은 10분 중에 한두 분 될까 말까 한 것 같아요. 수술적보다는 비수술적으로 치료를 해서 결과를 낼 수 있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게 요즘에 저희가 환자를 많이 볼수록 점점 더 그런 경향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수술을 뭐 한 번 하신 분, 이런 분들은 이제 재수술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수술을 2번, 3번, 4번, 얼마 전에는 한 6번까지 한 분도 봤습니다. 수술을 여러 번 한 분일수록 재수술을 더 하는 거는 흉터가 더 나빠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더 수술에 집착을 하시는 것보다는 비수술적 영역으로 해서 흉터를 덜 울퉁불퉁하고 부드럽게 만드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저희 생각이고요. 레이저 치료에 대한 원장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비수술적으로 치료를 할 때 병원마다 레이저 치료를 하는 방식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병원은 뭐 어떤 레이저를 쓰고, 어떤 병원은 어떤 레이저를 쓰고, 병원마다 이제 의사의 이론에 따라서 사용하는 레이저가 각각 다 다른 것 같은데, 저희도 다른 병원과는 좀 구별이 되는 방식으로 복합 레이저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퉁불퉁한 거 완화시키고, 붉은 거 빨리 좀 색깔이 살색으로 돌아오게 하고, 레이저를 한 개만 써도 되는 사람이 있고, 2가지를 복합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3가지를 복합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이 3가지 중에서도 어떤 조합을 해야 될 사람이 있는지 이런 거는 다 개별적인 접근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의를 하실 때 이 레이저 쓰고 싶어요, 저는 이 레이저 쓰고 싶어요, 이거는 사실 맞지가 않고, 본인 상황에 맞는 담당할 의사의 의견이 중요하고, 담당할 의사가 당신은 이러이러하니 제 소견에는 이런 레이저를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서로 동의가 되고 의견에 일치가 되면 그 치료가 이제 진행이 되는 게 맞겠죠. 비수술적 치료에는 방법이 병원마다 다르고, 한 병원 안에서도 환자별로 치료하는 레이저의 조합이 다양할 수밖에 없다, 이 점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한 증상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가 쌍꺼풀 흉터 치료를 하면서 다른 병원 선생님도 느끼셨던 것 같은데, 흉터 치료를 잘 활용을 하다 보면 피부가 모자라서 잘 때 눈이 안 감겨서 이렇게 토한 증상이 있던 분들이 어느 순간 이렇게 점점 눈이 잘 감기면서 토한 증상이 좋아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진찰을 하면서 의사가 토한 증상이 있는 걸 찾아낼 수도 있고, 환자가 호소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토한 증상은 좋아질 수 있는 분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무한정 이 비수술적 치료로 다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진찰을 할 때 시술자가 좋아질 타입을 딱
잘 골라내서 그분에게 확신을 주고 잘 끌고 가서 치료를 하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한 증상을 비수술적 치료로 좋아지게 할 수 있는 군이 있다, 이 점을 인지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술 쪽에 치우쳐 있는 그런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현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을 얘기를 해줬을 때 놀라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혹시 이 영상을 보는 이제 수술만 하시는 선생님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본인 수술하신 분들 중에 그런 토한 증상이 있는 분들, 비수술적 치료로 좋아질 수 있는 그런 환자군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분명히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토한 증상을 수술하지 않고 좋아지게 해주게 되면 토한 증상이 있던 분들의 삶의 질은 너무나 좋아지게 되거든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눈곱이 끼고 눈이 건조하고 하루 내내 눈이 시리고 그런 증상이 계속 반복이 되면 시력도 떨어지고 너무나 불편한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쌍꺼풀 흉터 치료를 하면서 토한 증상이 개선이 되면 생활이 너무나 편해지시고, 그래서 쌍꺼풀 흉터도 흉터지만 이 토한 증상이 개선된 분들은 너무나 고마워하세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쌍꺼풀 흉터 치료를 하면서 토한 증상 개선되신 분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참 많이 듣고 보람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쌍꺼풀 흉터 상담을 할 때 저 같은 경우에는 토한 증상이 같이 있는 분인지 꼭 같이 보고 있고, 토한 증상이 있을 때 이 토한 증상이 비수술적 치료로 개선이 가능할 만한 분인지 꼭 잘 구분을 하고 있어요. 아무나 막 좋아지는 거 절대로 아니다. 그런 거는 이제 수술을 하는 선생님의 눈으로 보아야 그 차이를 갖다가 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쌍꺼풀 흉터 치료는 통증이 어떤가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라인 지울 때 무통으로 아이라인을 지운다고 말씀을 드리고, 쌍꺼풀 흉터 치료도 마찬가지로 통증 없이 흉터 치료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증에 대한 걱정을 전혀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시술을 하고 나서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환자분들의 처한 상황에 맞춰서 조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운타임이 좀 짧아야 되는 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다운타임 짧게 해드리고, 대신 이제 방문을 좀 자주 해주셔야 되겠죠. 다운타임이 좀 길어도 된다는 분들은 좀 세게 해서 한 일주일 정도 자국이 좀 가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거는 본인의 처한 상황에 맞춰서 시술을 해드리고 있고요. 저희는 시술하고 나서 뭐 눈썹이 빠진다거나 이런 현상은 없도록 치료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점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요 점까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쌍꺼풀 흉터를 치료하면서 라인까지 교정할 수 있다고 하던데, 수술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쌍꺼풀 흉터 치료를 하고 있다 보니까 흉터 치료를 할 때 흉터의 텍스처만 고려를 하는 게 아니라 눈을 떴다 감았을 때 쌍꺼풀 라인의 앞과 끝 또는 중간에 이 불규칙한 라인을 교정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수술을 다시 해서 라인을 교정을 하는 게 아니라 쌍꺼풀 흉터 치료를 하면서 수술적 아이디어를 이 비수술적 치료로 갖고 와서 잘 조절을 하게 되면 쌍꺼풀 라인도 미세한 부분, 수술적으로 칼을 대서 잘라서 라인을 조절하기에는 너무나 미세하고 디테일한 그런 부분을 비수술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또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앞 라인과 뒤쪽 라인에서 약간의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 본인만 아는 그런 미세한 부분인데 그것을 시술자가 찝어줘서 이 부위가 불편하거나 신경 쓰이지 않았냐 하면은 신경 쓰인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남들은 잘 몰라보지만, 그래서 본인이 어그리하면은 그런 부위를 다 이렇게 비수술적으로 치료하면서 교정을 해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레이저만 하시는 시각에서는 못 찾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수술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런 라인까지 이렇게 찾아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또 있더라고요. 쌍꺼풀 흉터 치료로 고민하는 분들 되게 많이 있는 거 알고 있고, 재수술로만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는 걸로 아는데, 실제로 그런 분들의 상당히 많은 부분은 수술보다는 비수술적인 치료로 개선되는 분들이 훨씬 더 많고, 비수술적인 치료로 하게 되면 흉터 치료가 개선이 되면서 쌍꺼풀 수술을 재수술한 것처럼 라인이 아주 개선이 되고 미세한 차이가 생기면서 더 좋아지는 그런 현상을 많이 보고 있고요. 그리고 토한 증상이 있던 분들은 토한 증상이 개선되는 그런 분도 있다. 진찰을 통해서 골라낼 수 있다. 삶의 질이 너무나 180도로 변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 찾아서 도움을 주는 게 제 목표입니다. 쌍꺼풀 흉터와 토한 증상으로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플러스 친구를 통해서
저희 병원에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